오늘은 날씨가 춥기는 하지만 아주 쾌청한 날씨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원주의 흥법사지에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 지역은 신라와 고려시대 때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특히 강원도 원주 지역에는 아주 중요한 사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강변에 위치한 대표적으로 흥법사지, 그리고 원주의 거돈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천사지, 이런 사찰들이 아주 중요한 사찰이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사찰이 정치, 경제, 행정, 그리고 신앙제 역할을 동시에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찰하면 신앙과 외부를 올리는 공간으로서 종교적인 시설이지만, 사실은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는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의 역할도 같이 겸했고요. 또 동시에 많은 관리들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거나 옮겨 다닐 때 여권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많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사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흥법사는 바로 강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려시대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수행했고요. 특히 이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사찰이었고요. 또 이 절에는 태조 왕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진공대사라는 분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사찰로 부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폐허가 됐는데요. 고려시대는 아주 규모가 큰 그런 사찰이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하게 언제 창건돼서 언제 폐사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관련 기록과 대략적인 조사 성과들에 의하면 신라 말기 때 창건돼서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폐사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지에는 많은 유물들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이 석탑과 그리고 석탑 뒤쪽에 있는 탑비, 그러니까 진공대사의 탑비죠. 그리고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있는데, 저 능선 위쪽에 진공대사의 부도가 있었습니다. 진공대사 부도는 일제강점기 때 반출돼서 현재 서울에 남게 된 거죠. 여기서 한 5분 정도만 올라가면 됩니다. 여름에 오면 좀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지금 겨울이나 늦가을 또는 초봄에 와야 올라가기가 좀 편합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그 위치에 가면 지금도 진공대사 부도가 세워져 있던 표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진공대사 부도가 일제강점기 때 원위치에서 반출된 이후에 그 이후에 오가와라는 사람이 와서 다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곳에서 뭐 석관이랄지 여러 유물들을 서울로 다시 옮겨와서 지금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에 가면 지금도 부도하고 당시 가져간 석관이 같이 한 쌍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당시의 승려들의 어떤 장례법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입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이 석탑이 고려시대 때 흥법사에 있었던 석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고려 초기에 건립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왕조가 건국이 되면 규모가 큰 웅장한 그런 석탑들이 건립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석탑은 고려 태조 왕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아주 정연하면서도 아주 어떻게 보면 당대의 어떤 시대 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석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면 2층 기단이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신라 시대부터 있었던 기단부 양식을 그대로 채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의 탑신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층 기단에는 안상이 강면에 3개씩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대 갑석을 상면을 살짝 경사지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층 기단은 면석과 우주를 세웠는데 상대 갑석 하부에 부연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라나 고려시대 석탑들은 다 부연이 있는데, 이 부연의 높이를 가지고 그 석탑의 건립 시기를 추정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부연이 없이 상층 기단의 면석을 상대 갑석 하부에 홈을 만들어서 띄워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조금 후대의 기법인데 이미 이때부터 적용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상대 갑석도 지금 보시면 상면을 경사지게 치석을 했죠. 마치 옥계석처럼 치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바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도록 낙수 효과를 고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물도 없고 1층 탑신석 앞면에 현재 문비를 새겼습니다. 다른 면에는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옥계석을 올렸는데 옥계석의 모서리 부분이 좀 파손되었습니다. 아마 어느 시기에 붕괴되거나 또는 인위적인 어떤 자연적인 파손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부에 옥계 받침이 낮지만 4단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낙수면도 살짝 굴곡지게해서 유려한 그런 외관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인 석탑의 규모가 작고 또 이렇게 간략화의 기법을 보이고 있지만 세세하게 보면 아주 정연한 그런 치석수법을 보이고 있고 또 기단부 탑신부의 어떤 결구 수법이 아주 잘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걸로 봐서 이 석탑은 고려 초기, 다시 말해서 10세기 후반경, 늦어도 11세기 전반경에는 건립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규모가 작고 또 세세하게 약간의 어떤 간략화 내지 형식화에 어떤 치석수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석탑의 건립 시기를 조금 늦추어서 보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섬세하게 이 석탑을 관찰하면 신라시대 석탑을 잘 계승해서 그 세부적인 어떤 치석수법이나 장식수법, 그 다음에 뭐 괴임단의 처리 이런 것들이 고려 초기에 건립되어야만 여러 가지 것들이 합리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석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에 건립된 석탑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려 건국 직후에 태조 왕건과 진공대사와 관련된 그런 석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 초기에 신라시대의 석탑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고려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특징들이 가미된 그런 석탑이라는 점에서 이 석탑의 어떤 학술적, 미술사적 의의가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